여러분,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4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날, 겨우 8세였던 한 소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사다코 오가와. 그녀는 폭심지에서 불과 1.7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1년도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2015년, 85세가 된 사다코 할머니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호명되었습니다. 원폭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소녀가 어떻게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1000개의 종이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다코 할머니의 놀라운 70년 여정을 함께 듣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는 평범한 여름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8세 소녀 사다코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6살 남동생 시게오와 함께 작은 목조 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죠. 그날 아침, 사다코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을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사다코는 집 마당에서 동생 시게오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따가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다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미군 폭격기 한 대가 높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8시 15분 17초,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섬광이 터졌고, 그 다음 순간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다코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마치 태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더니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날려서 담장에 부딪혔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사다코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무너져 있었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피가 흘렀고 온몸이 작은 유리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다코는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고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다코는 무너진 집 잔해 사이를 기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다코야, 사다코. 어머니는 동생 시게오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게오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히로시마 시내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에는 불에 탄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벗겨진 채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팔이 앞으로 쭉 뻗은 채 좀비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방사능으로 피부가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다코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강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시체들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기 때문이었죠. 사다코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에는 방사능이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빗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빗물을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사다코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안고 무너진 건물 밑에 숨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는 밤새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다코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폭탄이 떨어질 때 인쇄소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화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걷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났지만 집도 가게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다코 가족은 히로시마 외곽의 친척 집으로 피난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다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얼굴과 팔, 다리에는 수십 개의 작은 상처가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다코는 살아 있었습니다. 14만 명이 죽은 그 지옥에서 8세 소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원폭 투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다코는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빠진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사능이었습니다. 1945년 가을부터 히로시마의 원폭 생존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잇몸에서 피가 나고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빠지고 온몸에 보라색 반점이 생기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방사능 증후군이었습니다. 사다코의 아버지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946년 봄, 아버지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2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세였습니다. 장례식에서 9살 사다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죽음을 봐서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후의 일본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는 풀과 나무 껍질을 삶아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사다코와 시게오는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아빠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해. 1947년 사다코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 중 절반은 원폭으로 죽었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대부분 부모를 잃었습니다. 선생님도 원폭 생존자였는데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사다코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다코는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운동장을 달릴 때면 그녀는 원폭의 악몽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다코는 학교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였고 육상 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사다코가 올림픽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 가을 12살이 된 사다코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빈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목에서 멍울이 만져졌고 쉽게 피곤해졌으며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5년 1월 어머니는 사다코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원폭 방사능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다코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13살 소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년. 사다코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원폭도 이겨냈어.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다코는 히로시마 적십자 병원 3층 어린이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 병동에는 사다코처럼 원폭 방사능으로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6살, 어떤 아이는 15살. 모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백혈병 치료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혈과 진통제 정도만 줄 수 있었습니다. 사다코는 매주 뼈에서 골수를 뽑는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다코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의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1955년 8월 사다코의 가장 친한 친구 치즈코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치즈코는 사다코에게 작은 금색 종이약을 선물했습니다. 사다코야, 이거 알아? 일본에는 전설이 있어. 종이약을 1000개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너도 종이약을 접어봐. 그럼 병이 날 거야. 사다코는 그날부터 종이약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치즈코가 준 색종이로 첫 번째 학을 접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는 사다코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살고 싶어 하는구나. 하지만 색종이는 비쌌습니다. 사다코의 가족은 가난했고 색종이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다코는 창의적이 되었습니다. 약 포장지, 다른 환자들이 버린 종이, 병원 식당에서 가져온 포장지 등 모든 종이를 모아서 학을 접었습니다. 어떤 학은 손톱만큼 작았고 어떤 학은 손바닥만큼 컸습니다. 사다코는 하루에 20개, 30개씩 학을 접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종이에 베인 상처가 생겼고 손톱은 까맣게 변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사다코를 따라 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병동 전체가 작은 종이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학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다코는 완성한 학들을 실에 꿰어서 병실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백 개의 학들이 함께 날개짓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사다코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955년 가을, 사다코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보라색 반점이 생겼고 입안에서는 계속 피가 났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다코는 학을 접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접을 수 없을 때도 어머니와 동생 시게오가 도와주었습니다. 500개, 600개, 700개. 목표는 1000개였습니다. 1955년 10월 25일, 사다코는 644번째 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다코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피곤해. 잠깐 자도 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사다코. 푹 자렴. 사다코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다코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955년 10월 25일 사다코 오가와는 12년 2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으로 접으려던 645번째 종이학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다코의 반 친구들은 나머지 356개의 학을 접어서 1000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0개의 학은 사다코와 함께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다코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다코가 죽은 후 그녀의 반 친구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다코처럼 원폭 방사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다코의 친구들은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원폭으로 죽은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거리에서 모금을 했고 신문과 방송에서 사다코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년 후인 1958년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원폭의 아이 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은 사다코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손을 들어 종이학을 하늘 높이 올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다코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사다코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며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백만 개의 종이학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접은 학들입니다. 미국 학생들, 유럽 학생들, 아프리카 학생들. 모두가 사다코를 기억하며 학을 접습니다. 한편 사다코의 동생 시게오는 자라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게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제 누나 사다코는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희생자였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아주세요. 핵무기를 없애주세요. 2000년대 들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다코의 이야기가 유엔에서 소개된 것입니다. 2007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히로시마를 방문해 사다코의 동상 앞에 종이학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다코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2014년 시게오는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다코 이야기를 계속 전해다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사명이란다. 시게오의 아들, 즉 사다코의 조카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다코 레거시 재단을 만들어 평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사다코 오가와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비록 사다코는 1955년에 죽었지만
그녀의 정신과 유산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노벨 평화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사다코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사다코 동상 주변에는 언제나 수천 개의 종이학이 놓여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든 겨울이든 전 세계에서 보내온 종이학들이 끊임없이 쌓입니다. 그 학들에는 다양한 언어로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미국 뉴욕의 초등학생. 사다코처럼 용감하고 싶어요. 독일 베를린의 중학생. 핵무기를 없애주세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학생. 평화를 사랑합니다. 한국 서울의 고등학생. 2016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다코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접은 4개의 종이학을 바쳤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원폭을 투하한 나라의 대통령이 원폭 희생자 소녀의 동상 앞에서 평화를 기원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1년 전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사다코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가능하다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사다코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서 사다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수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사다코에 대해 배우고 종이학 접는 법을 배웁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종이학은 계속 히로시마로 보내졌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다코를 떠올렸습니다. 사다코도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그해 평화공원에는 역대 최다인 1200만 개의 종이학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사다코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조카는 여전히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다코 고모는 단 12년을 살았지만 7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다코의 종이학은 이제 평화의 보편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유네스코는 종이학 평화 프로젝트를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등재했습니다. 한 소녀가 병원 침대에서 접기 시작한 작은 종이학이 70년 후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는 사다코가 실제로 접었던 종이학 몇 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약 포장지로 만든 작은 학, 손톱만큼 작은 학. 그 학들을 보면 사람들은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12살 소녀의 간절한 소망이 그 작은 종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다코는 1000개의 종이학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단 644개만 접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까지 수억 개의 종이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다코를 기억하며 그녀를 대신해서 학을 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다코 할머니. 아니, 사다코가 할머니가 될 수 없었죠.
12살에 세상을 떠난 사다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원폭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 속에서도 한 소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용기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종이학 하나 접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학을 접으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요. 사다코가 꿈꾸던 그 세상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평화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